결코 한 단어의 본질을 발견하다. 에번 카마이클 지연, 김고명 옮김. 당신 안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해 돈을 벌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한 단어의 철학과 본질, 장사 기법을 배운다. 내가 어떻게 한 단어를 사용해서 바람을 일으켰고 다른 사학가들이 어떻게 자신의 한 단어로 연 매출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자랑하는 제국을 건설했는지 살펴본다. 끝으로 당신의 한 단어를 찾고 잠재력의 빗장을 푸는 방법을 습득한다. 한 단어의 힘. 어떻게 나를 세상에 알릴 것인가? 자신이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작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모기와 동침해 보라. 아니타 로디, 더 바디샵 창립자, 윤리적 소비 선구자. 뻔한 인생을 살고 있나요? 미국인의 90%는 매일 아침 일어나 하기 싫은 일을 하러 출근한다. 데이나 화이트, UFC 대표. 우리 같이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대부분의 사람이 뻔한 인생을 산다. 아침에 일어나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직장에 출근해 딱히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 일을 한다. 그 일이란 것도 당신의 능력이 아까운 수준이다. 이래서야 절대로 위대해질 수 없다. 절대로 꿈을 이룰 수 없다. 절대로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저 저녁과 주말만 바라보고 살면서 제발 근무 시간이 너무 짜증스럽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 왜 그럴까? 어즘에 당신은 아직 뭔가를 도모하기에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어즘에 당신이 진정으로 열정을 느끼는 일을 하기에는 아직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이미 버려놓은 일이 있어서 새로운 일을 시도할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후유 당신에게는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있고 모아놓은 돈도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감히 위험을 무릅쓸 수가 없다. 참으로 애석하게도 당신은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낮게 잡았고 그래서 뻔한 게 용납되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다. 폐기 없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렸다. 사실은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지만 뭔가가 자꾸 발목을 붙잡는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 당신이 들어가는 웹사이트, 당신이 소비하는 미디어, 이렇게 당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을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붙들어 놓고 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제는 뻔하게 사는 게 그냥 용납되는 수준을 넘어서 당연한 게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 그게 안전하니까. 하지만 바로 그것이 당신을 제약하고 있다. 나는 당신이 살아가는 이상 뻔한 삶을 끝내고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건너뛰기. 뻔한 삶에서 특별한 삶으로. 모든 뻔한 것을 보면 미칠 것 같다. 이방카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딸이자 백악관 선임 고문. 인생을 막 살게 아니라면 뻔하게 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기분 나쁘게 들려도 어쩔 수 없다. 일부러 센 표현을 썼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당신은 달라질 것이다. 이 점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두려움을 직시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변명을 그만두게 될 것이다. 뭔가를 정말로 진심으로 중요하게 여긴다면 당신은 어떻게든 그것을 실현할 길을 찾을 것이다. 조금만 놈 200쪽이 있는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떠들어대더라도 말이다. 반대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계속 지금처럼 살 것이다. 뻔하게 사는 것은 쉽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과 기업이 그러고 있다. 열정을 쫓고 뭔가에 꽂혀서 세상을 바꾸려 하고 중요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과 기업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이 뻔하기 짝이 없다.
다 시시하고 재미없다. 이런 것으로는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없다.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게 무엇인가? 당신에게 강렬하게 끌리게 만드는 것이다. 친구에게 자꾸 당신의 얘기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당신 회사의 로고를 문신으로 새기게 만드는 것이다. 그 절반 수준으로만 관심을 끌어도 당신은 경쟁에서 앞서가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경쟁자가 가격을 10% 인하면 당신은 고객을 잃는다. 왜냐하면 당신이나 경쟁자는 어차피 똑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팔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을 경쟁자와 차별화하는 요소가 딱히 없기 때문이다. 고객 충성도가 높지 않은 것은 당신이 충성심을 자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당신만은 아니다. 포천 500대 기업 목록은 1955년에 처음으로 작성됐다. 최초의 목록에 올랐던 기업 중에서 지금까지 등재되어 있는 기업은 13%에 불과하고 고작 13%, 나머지 시시한 기업은 있으나 마나한 기업이 되어 종적을 감췄다. 대부분의 사업이 시시하기 짝이 없다. 눈에 확 띄는 사업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당신의 사업과 인생을 완전히 딴편으로 바꿔놓을 여정의 출발점은 바로 이것이다. 당신 안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것. 내 안의 위대함을 발견하자. 위대함은 오직 특별한 사람에게만 은밀히 허락된 천상의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윌 스미스, 배우, 사학가, 영화 알라딘 지니 역할. 당신은 위대함에 걸맞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 뭐 이런 시답잖고 낯간지러운 소리를 좋은 일합시고 늘어놓는다고? 혹시 지금 이 말을 비웃고 있거나 뻔한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고 책을 덮어버릴 작정이라면 당신이야말로 이번 장을 꼭 읽어야 할 사람이다. 현재 원대한 목표를 이루며 살고 있지 않은 당신이 이 책을 집어든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일단 이번 장만이라도 다 읽으면 좋겠다. 당신이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세상에 어떤 조언이나 책도 쓸모없을 것이다. 째째한 사고방식이 당신을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붙들어 놓고 있다. 나이키 역사상 최고의 광고에는 마이클 조던이나 르브론 제임스가 출연하지 않는다. 그 광고에 나오는 것은 헉헉대면서 큰 길을 달리는 뚱보 소년이다. 나이키의 광고에는 주로 위대한 운동선수가 나온다. 남다른 성공을 거두고 선수 인생에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들은 그야말로 육체미의 화신이다. 그런데 뭐 뚱뚱한 애가 달리는데 걔가 위대하다고? 그럼 위대하고 말고, 왜냐하면 첫걸음을 뗐으니까, 행동을 개시했으니까. 제로에서 시작하다. 우선 필요한 것을 하라. 그리고 나서 가능한 것을 하라. 그러면 어느 순간 불가능한 것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아시스의 프란치스코, 이탈리아의 로마 가톨릭 수사, 설교가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 중 한 명. 이 나이키 광고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런 천재는 연봉을 팍팍 올려줘야 한다. 이 광고는 위대함에 대한 당신의 사고방식을 콕콕 찌른다. 당신의 위대함을 찾는 과정은 제로에서 시작된다. 모든 사람이 중간이 아니라 제로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본래 시작이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어쩌면 이 똥보 소녀는 장차 장거리 달리기 선수가 되어 올림픽 메달을 따는 것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친구와 가족이 그런 말을 하자 다들 그를 비웃는다. 조그만 놈의 진행적인 행동이다. 뭐가 되고 싶다고 푹 그걸도 안 보냐? 이 똥보 소녀는 바로 당신이다. 당신에게는 원대한 목표가 있고 이제 막 그 목표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디를 하고 있다. 당신의 실력은 아직 보잘것없다. 훈련도 받지 못했다. 경험도 없다. 뭐가 뭔지도 모른다. 그래서 많은 실수를 저지를 것이고 당장은 큰 발전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차이는 거울 속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만들어진다.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보자. 그 속에서 미래의 올림픽 선수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뚱뚱으로 보고 있는가? 거울 속에서 보는 것이 당신을 빤히 쳐다보는 뚱보라면 그런 사고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절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어쩌면 처음 밖으로 나갈 때는 겨우 대문까지만 뛰고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어지간한 사람은 거기서 관둔다. 너무 힘들어. 어차피 난 안 될 거야. 도대체 뭔 생각을 한 거야. 어휴, 꿈깨. 성공한 사람도 모두 처음에는 이똥보 소년이었다. 그리고 모든 일이 그렇듯이 기술을 배우고 연마하면서 점점 발전했다. 그들은 꾸준히 달렸다. 그래서 자기 안에 위대함을 발견했다. 그들은 조그만 놈이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었다. 그래서 결국 성공했다. 당신은 거울 속에서 무엇을 보는가? 그 속에서 위대함을 본다면 이제 당신의 한 단어를 찾을 준비가 됐다. 당신만 모르는 한 단어의 비밀. 천마디 공허한 말보다 한마디 말이 낫다. 붓다. 현임 불교의 교조. 당신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비밀이고 일단 한번 터득하고 나면 생활에서도 사업에서도 어떤 결정이든 한결 쉽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전에는 도무지 발전이 없었던 영역에서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비로소 자신이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위대한 리더들은 이 비밀을 이용해 강렬한 기업을, 큰 바람을,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켰다. 이제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비밀이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는 한 단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당신을 살맛나게 하는 것을 하나로 잇는 한 단어가 존재한다. 당신이 좋아하는 친구,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영화, 당신이 다니는 회사, 당신이 시작한 사업을 생각해보자. 무엇이든 좋으니 지금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모두 생각해보자. 그런 요소가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다.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하면 절대로 잠재력을 발현할 수 없다.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당신이 좋아하는 친구나 책과 관련이 있을까? 당연히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 관련성은 단순하고도 강렬한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 위대한 사람은 모두 한 단어로 설명될 수 있다. 마틴 루스 킹은 평등, 오프라 원프리는 마음, 스티브 잡스는 영향력. 그렇다면 당신은 뻔한 인생의 사슬을 끊고 정말로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한 단어부터 찾아야 한다. 당신이 추구하는 어떤 강렬하고 중요한 것을 표현하는 단어다. 나 조경자는 내 인생의 주인공. 무엇을 추구하는가? 믿음은 계단이 다 보이지 않아도 일단 첫걸음을 떼는 것이다. 마틴 루스 킹 목사, 사회활동가, 인도주의자, 인권운동가. 1963년 8월 23일 25만 명의 군중이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에 온 집회 마틴 루스 킹의 연설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끌어모았을까? 그는 이메일 소식지를 돌리지도 않았고 트위터 계정도 없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들거나 구글 광고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웹사이트도 없었고 페이스북도 이용하지 않았다. 당신은 지금처럼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바람을 일으키기가 쉬운 시대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25만 명이란 인파가 모였다. 왜? 그가 중요한 것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마틴 루스 킹의 신념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의 신념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발적으로 그것을 사방팔방으로 퍼뜨렸다. 그의 신념은 그들의 신념이었기 때문이다.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게 사학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당신은 속으로 그게 좋은 거고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어떤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사학과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좋은 질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궈서 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마틴 루스 킹의 연설을 듣기 위해 버스로 먼 길을 달려온 것처럼 당신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당신의 상품을 구입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뻔한 기업으로 남는다.
당신의 사업을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수준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뭔가를 사기 전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당신은 뭔가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당신의 신념은 고객의 신념과 일치해야 한다. 그럼 본질, 장사에 대해 알아보자. 핵심을 담고 본질을 판다. 사람들을 열광케 하는 평범한 아이디어가 그 누구의 가슴도 울리지 못하는 위대한 아이디어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메리 케이 애쉬, 메리 케이 화장품 창업자. 이 개념만 알아도 당신의 사업이 달라지고 당신을 마케팅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세상에는 세 가지 장사법이 있다. 기능 장사, 패닉 장사, 본질 장사. 1. 기능 장사.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보통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을 앞세운다. 상품과 서비스로 무엇을 제공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이 이불은 200수 원단을 사용합니다. 이 차의 연비는 리터당 14.5km입니다. 이 전구의 수명은 10년입니다. 2. 패닉 장사. 그러다 책을 읽고 동영상을 보고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기능이 아니라 패닉을 팔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드릴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구멍을 판매하는 것이다. 패닉 장사를 하면 영업 멘트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 이불은 아주 보온해서 잠이 솔솔 올 겁니다. 이 차를 사면 기름을 자주 안 채워도 되니까 일로비와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구를 바꿀 일이 없을 겁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장사의 99%가 기능과 패닉 장사다. 쓸데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딱히 효율적이지도 않다. 3. 본질 장사. 기능과 패닉은 저리 치워두자. 진짜는 본질을 파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신의 한 단어가 있다. 그 한 단어에 당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가 담겨 있다. 일단 실제 사례를 하나 보자. 평온. 평온을 파는 꽃집 남자를 본 순간 마치 머릿속에서 전구가 폭발하는 것 같았다. 외인, 이 저자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내 유튜브 채널 구독자인 제이가 꽃집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돋보이는 가게를 만들 수 있을지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화초 업계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동네다. 정말로 냉혹한 시장이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이 이익을 탈탈 틀어간다. 화초 재배업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재배된 상품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경쟁이 심해서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찾아 들어오게 하는 것부터가 운이 따라야 할 정도다.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은 화초 같은 사치품의 지출부터 줄인다. 장례식장이나 연회장 같은 큰 손에게는 이미 오랫동안 거래해온 단골 매장이 있다. 어휴, 이런 판에 누가 들어가려고 할까? 제이가 들어가겠단다. 그래서 그를 도와주기로 했다. 제이의 성공 비결은 바로 그가 팔려는 게 꽃이 아님을 안다는 데 있었다. 그가 팔려는 것은 바로 평온이었다. 제이가 꽃을 사랑하는 이유는 꽃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이었다. 그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이 있을 때 꽃을 보면 평온해진다고 했다. 그게 본질이었다. 제이가 성산 없는 싸움에서 쫄딱 망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평온을 중심에 둬야 했다. 예쁜 꽃만 갖다 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매장은 평온을 원하는 사람의 안식처가 되어야 했다. 사람들에게 평온을 주는 꽃을 팔아야 했다. 간판부터 사람들에게 평온을 줘야 했다. 매장의 구조, 음악, 향기, 일하는 직원, 인사법이 모두 평온을 선사해야 했다.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을 돕는 자선단체와 자매 계련을 맺어야 했다. 손님이 제이는 물론 어느 직원과 대화를 나눠도 마음이 편안해져야 했다. 제이의 꽃집에 성공하려면 그가 꽃에서 느끼는 평온을 다른 사람도 느끼도록 해야 했다. 이 일들은 사실 쉬웠다. 억지로 꾸밀 필요가 없었고 얄팍한 상술도 필요 없었다. 제이는 사람들에게 평온을 나눠주기만 하면 됐다. 그러면 그의 꽃집은 평온을 찾는 사람들의 아지트가 될 것이다. 그와 천성적으로 잘 맞는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은 꽃을 사고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사람에게 그의 꽃집을 추천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장미 수십 송이를 $1999 $19.99에 살 수 있는데
여긴 왜 이리 비싸냐는 불평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본질 장사다. 이것은 단순히 장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사업과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식에 대한 철학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원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어깨를 팽정할 기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원칙은 큰 돈을 버는 비결이기도 하다. 돈을 버는 비결. 그저 돈을 벌려고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레이 크록, 맥도날드 창립자 억만장자. 땡땡살이 되기 전에 100만 달러를 벌겠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닌가. 대부분의 창업자가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한다. 그래서 실패한다. 남 밑에서 일하는 것에 진저머리가 난 사람들은 왠지 자신이 회사를 차리면 부자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반은 맞다. 세계 최고 부자의 명단을 뽑아서 부모로부터 큰 돈을 물려받은 사람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가만 남는다. 남 밑에서 일해서는 큰 돈을 못 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게 유일한 목표라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내노라 하는 사업가의 면면을 보면 단순히 돈만 보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판을 바꾸려고 한다. 그들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그들은 유산을 남기려고 한다. 사업가로 성공하려면 자신이 열렬히 사랑하는 일로 사업을 하고 자신의 한 단어를 경영 철학으로 삼아야 한다. 물론 당신의 회사가 자선단체는 아니다. 실제로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때문에 돈은 분명히 중요한 요소다. 이윤을 창출하고 재산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돈이 최고는 아니다.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한번 보자. 세상에 족적을 남기는 사람의 비밀. 내 재산은 내가 23이었을 때 100만 달러를 돌파했고 24이었을 때 1000만 달러를 돌파했고 25일 때는 1억 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돈은 내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었다. 스티브 잡스, 억만장자, 사업가, 애플 컴퓨터 공동 창립자. 스티브 잡스는 우주에 족적을 남기기를 원했다. 그는 이미 20대 초반에 평생 썩어도 남은 돈을 벌었다. 마음만 먹으면 바로 은퇴해서 파티를 즐기고 세계 여행을 다니고 프로 스포츠 구단을 인수하고 하여튼 뭐든 다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했을까? 계속 애플에 남아서 일했다.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우주에 족적을 남길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걸 말이라고. 나도 10억 달러가 있으면 우주에 족적을 남길 수 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다. 물론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스티브 잡스는 억만장자가 된 후에야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기 때문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기 때문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 조행자는 내 인생의 주인공,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모든 사람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 이제 좀 감이 잡히는가? 본질이 먼저고 돈은 그 뒤에 따라온다. 스티브 잡스만 그런 게 아니다. 그 원칙은 세계 굴지의 사업가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된다. 그러므로 이 원칙을 따르면 당신도 상상을 초월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위대함에 대한 당신의 사고방식이 당신의 한 단어로 이어지고 그 한 단어를 토대로 당신은 중요한 것을 추구하며 본질을 판매하여 큰 돈을 벌게 된다. 이게 바로 사업 성공의 근간이다. 성공에는 단서가 남는다.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이룩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행동을 모방하라. 그러면 그들과 똑같은 결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토니 로빈서, 라이프 코치, 자기계발서, 저자, 동기부여, 연사. 아직도 돈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 믿기지 않는가? 몇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겠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업가를 찾아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확인해 보길 바란다. 순전히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그것이 유일한 사업 동기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리처드 브랜서, 억만장자, 버진그룹 창립자. 사업을 하겠다면 자신이 열렬히 사랑하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 쏟을 각오를 해야 한다. 돈을 생각하면 안 된다.
크리스 가드너, 영화 행복을 찾아서의 모태가 된 노숙자였던 백만장자. 큰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사업에 뛰어들면 큰 돈을 벌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섬김과 품질을 우선으로 두면 돈은 알아서 굴러 들어온다. 섬김과 품질을 우선으로 두면 돈은 알아서 굴러 들어온다.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인류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훨씬 강력한 성공의 원동력이다. 조이스 클라이드 홀마크 카드 회사의 공동 창립자. 내가 알기로 자신이 사랑하고 성취감을 느낀 일을 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풀린다. 내가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이유는 단 한순간도 돈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오프라 원프리 억만장자 사가. 오프라 원프리 쇼 제작자. 디즈니랜드는 사랑의 산물이다. 우리는 거저 돈을 벌기 위해 디즈니랜드를 만든 게 아니다. 월터 디즈니 사학과 만화가 애니메이션 제작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 공동 창립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일을 진정으로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단 한 번도 돈을 목표로 삼은 적이 없다. 돈은 거저 성과를 측정하는 수단이었을 뿐이다. 사업의 진정한 재미는 바로 그 게임판에서 뛰는 것이다. 그리고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돈은 저절로 따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45대 대통령 전 기업이 돈만 생각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성공을 원한다고 해도 돈이 목표가 되면 그렇게 얄팍한 시각으로 인생을 보면 결국에는 껍데기만 남은 인간이 될 뿐이다. 그 내면의 자신을 이끄는 것과 열정이 없기 때문이다. 제니퍼 로페즈 배우, 저술가, 패션 디자이너, 댄서, 프로듀서, 가수, 억만장자.